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착 유형을 통해서 라이커빌러티에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한 걸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애착 유형과 각 유형별 라이커빌러티 높이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라이커블한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상당 부분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 그리고 초기에 양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고 낙처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강의를 챙겨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이미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질적인 면들도 분명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애착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성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의 이론을 배경으로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나눈 것인데 영유아기에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성장을 했을 때 이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모델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 4가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정형입니다. 이 안정형들의 경우는요, 유아 시절 돌봄이 필요할 때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자랐어요. 보호자가 아이가 울면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빠르게 알아채서 그 니즈를 맞춰줬다는 거죠. 배고파서 울면 젖을 주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들을 해준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주문을 내가 내면 그것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잘 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을 갖게 되고요. 보호자도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의 니즈를 잘 받아주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뭐 가끔은 졸려서 우는데 엄마가 기저귀만 갈아주고 가기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울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바라봐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호자처럼 자신에게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한 번 얘기해서 잘 안 되면 또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도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얻고 선을 넘어서 상대를 성가시게 굴지 않아요. 따라서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분들은 라이커빌러티가 기본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요, 자신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불안형입니다. 이 불안형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내가 어떤 주문을 냈는데 그것을 잘 들어줬다가 어쩔 때는 또 잘 안 들어줬다가 이게 굉장히 변덕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양육자가 기분이 좋을 때, 뭐 이럴 때는 애가 울면 막 바로 잘해주고 뭐 애한테도 막 사랑을 퍼붓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가 에너지가 뭐 좀 떨어지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럴 때는 아이가 울어도 그것에 대꾸도 안 하고 뭐 막 아이를 야단친다거나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좋은 것이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양육자가 잠시 자기에게 잘해줬을 때 그 모습만 계속적으로 갈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 때문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매달리게 됩니다. 잘해줘도 다음에는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해주지 않을 때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안달을 합니다. 이렇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쩌지를 못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상대가 나를 떠날 거다. 막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의심하고 안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싫다 뭐 이런 것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봐, 내 예상이 맞았어. 나는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뭐 만나는 연인이 있으면 아, 내가 지난번에 집착하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예전에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떠났어. 너도 날 떠날 거지. 하면서 더 집착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관계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늘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해주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 내가 밀어내는 형국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스스로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회피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굉장히 차가운 부모에게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형은 부모가 잘해줬다, 뭐 안 그랬다, 막 오락가락이라면 여기는 일관되게 안 돌봐주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냥 먹이고 재우고 그 정도만 하면 뭐 부모 노릇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따뜻함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뭐 애가 울면서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가야 되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가 변변치 못해서 내 요구에 응답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까지 생각이 발전이 되냐? 그래, 나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거부의 깊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쿨병 걸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관계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없이 잘 지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친밀한 관계 없이 그냥 일반적인 교우 관계나 직업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냥 뭐 괜찮은 정도로 지내는 그 정도에 딱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긴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사랑은 합니다. 연애는 하지만 그 연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에는 뭐 큰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요,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왔다가도 오래 머물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떠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 회피형들끼리 사귀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보면 1년에 한 두세 번 만난대요. 뭐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리고 뭐 생일 즈음에 그러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귀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사귀는 사이라는데 그런가 보다. 뭐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부부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룸메이트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반반씩 해요.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타치하지 않아요. 둘 다 회피형이니까. 이제 바깥으로 도는 이제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또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뭐 프라모델을 만들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지내면서 우리는 잘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매우 민주적으로 보여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된장찌개에 김치가 제일 맛있어. 그거면 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영양소를 모두 이제 공급하고 그리고 적당히 맛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세상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맛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을 많이 필요로 해요. 관계에서 영양실조가 오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뭐 직장에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로만 받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사실은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인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 불안형과 해피형은 있잖아요. 사실 서로 짝꿍으로 잘 맺어져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비극적인 짝꿍이랄까요? 불안형들은요, 자신이 늘 안달복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피형들의 그 쿨함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다가가요. 그런데 회피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다가오는 불안형들이 버겁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안형들은 막 도망가면 안 돼. 막 더 잡으려고 막 더 다가옵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불안형과 도망가는 회피형의 구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불안형과 남성 회피형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조금 성숙되게 행동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사실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신한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불안 회피형입니다. 즉 혼란형이에요. 이 불안과 회피가 공존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공존을 하니까 혼란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어린 시절에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유형은요, 어린 시절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되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 돌봄이 필요해서 다가가면 부모는 학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서 이제 울죠. 뭐 애들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양육자가 와서 그러면은 아픈지 이제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아무런 돌봄이 없이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아이는 보호를 원하면서도 학대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양육된 사람들은 관계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스스로 혼자서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사회성을 기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면 질환을 이제 진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우선 이 혼란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상담센터나 정신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요. 사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뭐 감정 문제나 가족 내에서 관계 문제, 그리고 뭐 심지어는 건강 문제,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 내가 자체가 지금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예착 유형들의 행동 패턴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의도나 상대에 대한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가장 불편한 건 본인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통계치를 보면요. 인구의 절반 이상 60% 정도가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의 큰 샘플을 가진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마 안정형이 조금 더 적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불안형과 회피형이 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형과 회피형이 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안정형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 옆에 있으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그래요.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자란 안정형들 옆에 있으면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형들과 엮이는 것보다 불안형은 회피형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엮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안 좋은 행동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들이랑 엮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다가가세요. 일단 안정형들은요,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관계에.
그래서 뭐 초반에는 뭔가 좀 안 맞고 뭐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많이 어떻게 보면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정립하게끔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 관계에서 오는 안정성과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형의 불안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안심시켜줄 줄도 알고요. 뭐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면 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을 이제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인내심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해피형을 만나면 따뜻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것도 안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피형이라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안정형이 손을 내밀어주게 되면 그냥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형들에게 많은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을 재경험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인간상이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힘들겠지만 안정형들의 이제 스텝에 맞춰서 왈츠를 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안정형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 책을 이제 잘 읽어보시고 라이커빌러티 그 책을 잘 읽어보시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배워서 시도를 해보다 보면 이게 되네 하면서 점점 내 행동이 개선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양육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야 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 실수나 실패에 대처하는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에게 잘 배웠었으면 참 좋을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 기술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양육 과정에서 잘 배웠다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다. 내가 양육자에게 제대로 그런 걸 못 배운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어쩌겠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들을 스스로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쪽으로 가면 2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제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애착 유형과 그리고 내가 라이커블해지는 데 있어서 준비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애착 유형과 또 그것을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